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주시정의 진정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면서 충심 어린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점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준설토 의문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제48회 임시에서 본 의원이 발언으로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여주시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여주시가 헐값에 준설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상한 거래를 놓고 이양지 시장님과 피기업 사이에 의혹이 일었습니다. 여주시는 2017년 원경희 전 시장님 때 준설토 일반 입찰가 1루배당 1,450원일 때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에게 1루배당 4,390원의 헐값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설토 238만 3,651루배를 총 115억 1,180만 원에 구의 분납 조건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입찰 가격보다 60% 싸게 매각한 특혜성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후에 특임 및 직접 생산을 해야 되는데 간접 생산을 한 것이 들통이 나서 보훈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특수임무 유공자에는 8회까지 분납하고 마지막 9회분 10억 4,6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분납을 못하자 여주시와 특수임무 유공자와의 계약은 2020년 5월 20일자로 해지되었습니다. 남은 준설토 92만 3,651루베가 여주시에 기속되었는데 완제품 골재 16만 9,500루베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양지 시장님은 특임과의 계약이 해지된 7일 만에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준설토 92만 3,651루베와 선별된 골재 16만 9,500루베당을 10억 4,600만 원이라는 믿을 수 없고 어이없는 금액의 피기업과 헐값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총 물량 92만 3,651루베에서 32만 3,651루베를 임의로 삭감해주고 가격은 1루베당 1,132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재 준설토 입찰가 루베당 9,700원에 비교하면 8배나 싼 가격이니 특혜성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별된 골재 16만 9,500루베는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계약이 해지된 후 여주시는 기속된 골재를 7일 만에 처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헐값 수의 계약의 근거도 없습니다. 만일 여주시가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해서 정식으로 입찰에 붙였다면 60억 이상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피기업에게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도 이상합니다. 계약금도 한 푼 없이 예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특혜입니다. 이 예상값 금액 10억 4,600만 원은 준설토 판매 후 농지 복구비와 상계한다는 매매계약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중에서 이런 특별한 수의계약이 이해가 되시는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잘못된 수의계약이라고 모두 인정하시는 겁니까? 시장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오해를 없애기 위해 준설토 값을 먼저 받고 나중에 농지 복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피기업의 토경 면허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피기업에게 농지 복구비를 지급하고 어떤 근거로 상계할 생각이었는지 시장님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준설토 판매 계약서를 보면 준설토 원석대나 전대나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기업과의 준설토 계약서에는 제4조 2항 원석대의 전대나 또는 양도 행위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왜 유독 피기업 계약서에만 양도 전대 행위 금지 조항이 누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건 아닌지 의혹이 남습니다. 피기업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여주시가 사전에 암묵적인 허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5월 27일에
특혜 수의계약을 통해 10억 4,600만 원의 그것도 예상으로 골재를 인수한 피기업은 이후 13일 만에 6월 10일 날 거의 3배에 달하는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모래를 선별해서 판매하는 K개발과 29억 8,400만 원의 골재 생산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피기업은 여주시의 특혜 덕분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3일 만에 19억 4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지구 준설토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 포기로 인해 생긴 기속시킨 재산을 특정 민간업체에게 예산까지 주면서 헐값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주시의 기속 재산을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공개 입찰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설토 92만 3,651루베에서 32만 3,651루베를 임의로 삭감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전 원경희 시장 당시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계약금액인 1루베당 4,390원도 헐값이라고 논란이 일었는데 피기업가는 92만 3,651루베를 60만 루베로 32만 3,651루베를 감액해주고 가격도 한참 낮은 1,132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별된 골재 16만 9,500루베마저도 피기업에게 별도의 계약 조건 무상 없이 무상으로 넘겼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의문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서터를 놓고 여주시와 특임과 피기업부에 유착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도시재생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재생 추진은 허와실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진 시장이 제1시장을 매입하고자 할 때 여주 시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본 의원도 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양진 시장은 사회적인 재앙의 방지와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매입에 대한 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38억의 경매 나온 것을 100억을 줘서라도 사야 한다고 눈물까지 흘리기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좋은 활용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4월 만에 제1시장 입주자들이 퇴거했는데 아직도 제1시장이 공식적인 활용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1시장 건물을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위기의식이 몰려오고 경각심을 느끼게 합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곧 기존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재활용 사업을 용역을 주었다고도 합니다. 하동 제1시장은 생동감을 잃고 쇠퇴한 곳입니다. 더 쇠퇴하고 추락할 것도 없을 만큼 이미 용도가 끝난 곳입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다 낡아서 터지는 부대에 담아서 낭비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제정신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시장님은 하동 제1시장 건물을 재활용하면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역 역량이 강화된다고 보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 건지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 하동 제1시장 부지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대적 감각을 갖춘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하동 제1시장은 하동의 끝자락입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장날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상복합 건물을 올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동 경제를 살리고 제1시장 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건 저희 생각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시민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양진 시장님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길래 제1시장을 도시재생으로 재활용하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듣고 다니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1시장이 역사적인 건물입니까? 문화관광 인프라입니까? 노화되는
허물어져가는 시장 건물을 겨우 리모델링 하려고 샀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역 특색을 살리는 길입니까? 그것이 과연 여주 시민들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제발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하지 말고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시선으로 추진한다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 더 크게 바라보고 더 넓게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은 흔히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 기반형 재생과 근린형 재생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 기반형 재생은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산업단지, 도로, 택지, 공공청사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경우 역세권 개발, 청사 이전, 문화, 관광지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바입니다. 반면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하동 제1시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여주의 현실은 그렇게 한가하거나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1시장 부지는 사실 좋은 장소입니다. 그 좋은 장소에 하필이면 근린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오래된 건물이나 고치고 색칠이나 다시 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하동 제1시장 건물은 재활용하게 된다면 심각한 안전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 문제는 단지 사고의 위험성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위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접근 방식은 매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신륵사 한양장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시민들이 지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양장 매입 당시 출렁다리 완공에 대비하여 관광용 유스호텔로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인실 방 15개를 가지고 유스호텔을 만든다고 하실 때 본 의원은 강력히 반대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유스호텔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양장을 매입해 놓은 지 10달이 지나고 출렁다리가 착공을 해도 아무런 활용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목적과는 달리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경기실고자문연구소도 매입 목적을 여주시민 소공원 조성과 주차장 마련을 위한 구입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모양새를 잡아가는 느낌이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각종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원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달리해서 사용할 요량이라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일관성 없게 매입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방향을 고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변경할 의도였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떠오른 건지 이유나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매입할 한 목적을 헌시장처럼 버리고 엉뚱한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보고 줏대 없는 갈대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간에는 시민들이 이양진 시장님을 땅장사 시장, 부동산 시장이라는 닉네임으로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입한 땅들을 보면 하동 제1시장 100억대, 경기실구 100억대, 산림조합 22억, 한양장 23억,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120억 등입니다. 이러한 부동산들을 어떤 경로로 소개받고 사게 되었는지 소개한 사람이 없어서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지 시장님, 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화되고 쓸모없는 제1시장에 대한 안전진단이 과연 필요할까요? 과감하게 철거하고 번듯한 주상복합 건물을 올리는 것이 하동의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구가 많아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잘 갖추면 인구가 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전형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이라는 유행만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입니까?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수 시민들을 무시하고 소수 주변인들 말만 들으실 작정이십니까?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극소수 측근들 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대다수 여주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혈세를 우습게 여기고 주머니돈,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마저도 값어치 없이 사용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반성 어린 재호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삼선의 권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영자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여주시는 양촌적시장 준설토 매각 계약을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해지한 후 잔여 준설토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피업체와 수익 계약한 것은 특혜가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촌적시장을 매입한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2019년 12월 더 이상 선별할 수 있는 준설토 원석이 없었으며 생산 수익이 없어 결국 마지막 9회차 매각대금 10억 4천여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계약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후 여주시는 신속하게 잔여 준설토를 정리하고 적시장을 농지로 복구하여 토지주에게 돌려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을 완결하고자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업체와 계약한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께서는 여주시는 2017년 원경희 전 시장님 때 준설토 일반 입찰가가 1입방미터당 1,450원일 때 특수임무 유공자회 단체에는 1입방미터당 4,390원의 헐값으로 수익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여주시는 고엽제 전회와 특수임무 유공자회의 준설토 수익계약 특혜 의혹에 대하여 2017년 9월 여주시 준설토 백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정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여주시가 특임과 수의계약한 근거는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방단체 자체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고, 준설토는 물품관리법 적용을 받는 물건으로 위 법규에서는 수의계약 요건으로 특별법에 따른다고 하여 특별법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관리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께서 시정 질문하시기를 그 후 특수임무유공자회는 8회까지 분납하고 마지막 9회분 10억 4,6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분납을 못하자 여주시와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계약은 2020년 5월 20일 날짜로 해지되었습니다. 남은 준설토 92만 3,651 입방미터가 여주시에 귀속되었는데 완제 골재 16만 9,500 입방미터도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그런데 준설토 92만 3,651 입방미터와 선별된 골재 16만 9,500 입방미터를 10억 4,600만 원이라는 믿을 수 없고 어이없는 금액에 피기업과 헐값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총 물량
92만 3,651 입방미터에서 32만 3,651 입방미터를 임의로 삭감하고 가격은 1 입방미터당 1,132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재 준설소 입찰가 1 입방미터당 9,700원에 비교하면 8배나 싼 가격이니 특혜성 계획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별된 골재 16만 9,500 입방미터는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천적치장을 매입한 특임은 2019년 12월에 이르러 선별할 수 있는 준설도 원석이 없어 생산 수익이 없었습니다. 여주시가 매각대금 납부를 수차에 걸쳐 촉구하자 결국 9회차 매각대금 10억 4천여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계약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라 양천적지장 모든 준설도 및 잔토 등이 여주시에 귀속되었으며 2020년 3월 측량에 따르면 총량은 92만 3,651 입방미터로 이중 당초 계약 대상이었던 원석 42,129 입방미터이며 선별 후 잔토 물량은 79만 2,612 입방미터로 의원님께서 적치장 내 물량 전체를 남은 준설토라고 총칭 원석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 원석은 42,129 입방미터입니다. 또한 완제품 골재 16만 9,500 입방미터도 함께 있었다고 김영자 의원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여주시 측량 결과에 따르면 총 88,911 입방미터로 선별된 모래 7,318 입방미터와 부순자갈 81,593 입방미터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2만 3,651 입방미터의 임의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농지 복구 시 성토제로 사용할 물량이며 설계서 및 계약 물량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이며 임의 삭감이 아닙니다. 특혜성 계약과 관련은 특임과 계약 해지 이후 여주시는 신속하게 잔여 준설토를 정리하고 적치장을 농지로 복구하여 토지주에게 반환하고자 하였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계약 금액의 변경 없이 계약을 완결하고자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는 P사와 계약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의 변경 없이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 단가와 잔여 준설토 물량 확인이 생략되었습니다. 만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지 않고 그 가격과 조건을 변경한다면 국가계약법 제7조에 의한 새로운 계약의 방법이 되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26조 중 적합한 계약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다 중단된 양천정치장의 상황으로는 잔여 준설토에 대해 새로운 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중단된 적치장의 상태입니다. 현장 내는 이미 단가가 높고 선별이 쉬운 모래를 대부분 선별하여 판매한 상태였으며 화쇄하기 위해 쌓아둔 자갈은 기존에 선별하고 나온 세립토, 즉 뻐릇과 뒤섞여 있어 새로운 계약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준설토 규정상 적합 여부입니다. 4대강 하상정리공사 시행지침 제7조에 따르면
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골재는 준설 물량의 60% 이상이 모래인 준설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를 대부분 선별한 양천적치장 잔여 준설토를 새로운 계약으로 판매 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별된 골재 16만 9,500 입방미터는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주시가 피기업에 선별된 골재 16만 9,500 입방미터를 무상으로 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주시와 피기업이 체결한 준설토 매각계약서를 보면 물건의 표시에서 수의계약하는 물량은 여주시와 특수임무유공자회 간 계약 해지한 후 양천적치장에 남은 잔여 물량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닌 정당한 계약에 의하여 매각한 물건을 인도한 것입니다. 김영자 의원께서는 피기업에게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도 이상합니다. 계약금도 한 푼 없이 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특히입니다. 이 외상금의 10억 4,600만 원은 준설토 판매 1년 후 농지복구비와 상계한다는 매매 계약 조건이 붙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주시는 준설토 적치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임차하였고 준설토 반출 이후에는 농지로 원상복구해서 토지주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주시는 준설토 매각계약 안에 농지복구 조항을 두어 여주시는 그동안 7개소의 적치장을 농지로 복구하였습니다. 준설토 매각계약에 농지복구 조항을 둔 이유는 첫째, 매각업체에서 쓰레기 방치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현장 정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둘째, 비용 발생 요소인 사토 처리를 농지복구에 활용하고, 셋째, 준설토 반출과 농지복구를 병행하여 조기에 농지로 복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기업과 준설토 매각계약을 하며 준설토 매각계약서 제1조에서 여주시가 설계하는 농지복구 매각대금을 상계하기로 하였고, 제2조에서는 농지복구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명확히 농지복구 완료 내용의 계약이 있으며 여주시가 설계한 양천적치장 농지복구 설계 금액은 약 31억 원이었습니다. 양천적치장 준설도 매각대금은 104억 원 중에서 농지복구비를 상계해야 되는데 계약 대상자가 특임해서 피기업으로 바뀜에 따라 오히려 여주시가 상환금을 편성하여 피업체에게 주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기업에서 내야 하는 준설토 매각대금이 약 10억 4천만 원으로 농지복구 완료 시에 여주시가 약 20억 원을 오히려 피기업에게 주어야 했으므로 여주시는 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바꿔서 농지복구 완료 시 상계 정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자 의원께서는 더 큰 문제는 피기업의 토공 면허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피기업에게 농지복구비를 지급하고 어떤 근거로 상계할 생각이었는지라고 시정 질문하셨습니다. 준설토 매각 수의계약을 피기업과 한 근거는 골재채취법 제14조에 의거 골재선별 파쇄업 등록업체였으며 양천적치장의 상황을 잘 이해하며 잔여계약 이행에 동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지복구공사는 피사가 적격한 업체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으로 가능하며
녹지 복구 완료 후 정산을 진행하여 적격업체에서 시공했는지 확인 후 공사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영조 의원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준설도 판매 계약서를 보면 준설도 원석도의 전대나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기업과의 준설도 계약서에는 제4조 2항 원석도의 전대 또는 양도 행위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왜 유독 피기업 계약서에서만 양도 전대 행위 금지 조항이 누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건 아닌지 의혹이 남습니다. 피기업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여주시가 사전에 암묵적인 허용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천적시장 준설도 매각계약서에는 준설도 원석도의 양도 전대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계약서를 보면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전대 또는 양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여주시는 양천적시장의 자녀 준설도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편의성 및 부도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도 전대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물품관리법, 국가계약법, 민법 등의 법률 검토한 결과 준설도 매각계약서의 양도 전대 조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주시는 사경제의 주체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현재까지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 감사드리며 향후 준설도 매각계약에 더 세심한 주의와 사전에 상의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께서는 2020년 5월 27일 특혜 수의계약을 통해 10억 4,600만 원의 그것도 외상으로 골재를 인수한 피기업에 이후 13일 만인 6월 10일 날 거의 3배에 달하는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모래 선별해서 판매하는 K개발과 29억 8,400만 원의 골재 생산 판매 용역을 체결한 것입니다. 피기업은 여주시 특혜 덕분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3일 만에 19억 4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조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사인간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주시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조 의원이 제기한 헐값 매각했다는 수의계약 특혜 의혹은 현재 여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여주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매입한 제1시장 활용계획 및 도시재생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작년 12월 10일 여주시는 제1시장 매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99% 명도 이전 완료했습니다. 이후 계약은 제1시장과 경기실크 부지를 중심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며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활용계획은 언제 나오는지, 둘째, 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지 않고 도시재생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지, 셋째, 그리고 경기실크를 당초 매입 목적과 다르게 도시재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용계획은 올 하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1시장과 경기실크 부지를 포함한 중앙동 1지역에 대한 도시생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약속드렸던 주민공청회, 주민협의체 구성 및 의견 수렴,
의회 의견 청취, 전문가와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 공론화와 수기 과정을 거쳐 활용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시의 당초 메인 목적은 소공원 주차장을 포함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경기시 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0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기본구상방안 연구에 응모하여 대상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이에 따라 전액국비로 조성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용역에는 소공원과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가진 고유의 매력과 문화생산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중한 지역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여주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에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모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거점 시설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여주 시민을 위해 깊이 고민하신 것을 여주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을 지역자원 활용과 주민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다시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취지에 대하여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본 뜻은 낙후되어가는 지역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여주시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김영자 의원님을 비롯한 여주시 의회 의원님,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힘을 합쳐 행복하고 발전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자 의원님, 그 질의는 오후에 하심이 어떨까 여쭤보겠습니다. 12시거든요. 지금 시간이 오후예요. 그 의원님께서 그렇게 야견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금 15분하고 하시겠어요? 시장님 답변이 길 것 같으니까 그럼 오후에 하죠. 네, 배로 고맙습니다. 김용자 의원님의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고 잘못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추가 질문하겠으니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특수임무 유공자 회의가 매각 대금 10% 10억 4,600만 원을 내지 못한 이유는 선별할 수 있는 원석이 없어 생산 수익이 없어 납부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특수임무 특별 수익 계약은 직접 생산해야 되는데 간접 생산한 것이 들통이 나서 보훈청에서 해지시켜서 여주시로 기속된 것입니다. 그 똑똑히 아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그 기속된 준설토와 골재에 대해 품질 시험을 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물품관리법에 따라 왜 공개 입찰 안 하고 피기업에게 7일 만에 특혜를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지가 됐으면 남은 물량 다시 평가하라는 얘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그 우리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계약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했다면 지금의 그러니까 추가 계약한 것과 동일하게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는 그 내부에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뭐 다른 기업과 서로 다툼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잔여 물량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물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 이후에 또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으로 몇 년이 또 세월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꼭 부탁드리는 건 이겁니다. 어느 특정 기업이 이것을 주장한 사실이냐, 아니면 계약한 내용에 의해서의 쟁점이냐. 근데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내용은 특정 업체의 주장 내용을 사실로 이해해 주시는 건 아닌가. 따라서 시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묻는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답변은 변명 해명하지 마시고 왜 지금 이런 네. 거를 감정평가를 해서 그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개 입찰을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무슨 특정 그러니까 저기 제가 거기를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제가 오전 중에 답변 드린 것은 관련 재반 제도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여기는 이제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행정행위는 제도 위반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제도의 집행 과정, 운영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따지시는 게 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말장난하러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간단한 명령하게 왜 감정파를 무슨 이유 때문에 못했고 왜 공개 입찰을 못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답변이니까 그 답변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벗어나는 행위를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으로 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에 의한 행정은 우리 12만 시민이 있다 그러면 12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그만하십시오. 네네. 그리고 이 피기업에게 국가계약법 28조 2항으로 단체도 아닌 일반인 피기업에게 수의계약했다고 했는데 조달청 법무장관, 법무부 담당관 녹취록이 여기 있습니다. 네네. 여주시와 특수임무와 준솔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공개 경쟁 입찰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반영한 예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낙찰가액을 전제로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2항의 적용은 위법이라고 했고 누가요? 이거는 누가 조달청 위법이라고 법무부 팀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법 얘기가 판단이냐 주장이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법은 보세요. 주장이냐? 들어보세요. 제가 네. 질문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2항의 적용은 위법이라고 했고 네. 권익위 조사관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2항에서 네. 규정한 수의계약 대상자는 여주시가 특혜를 준 일반 기업이 대상이 아니라 네. 법령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단체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네. 여주시가 말하는 국가계약법 28조 2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이거를 부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주장과 사실을 구분해 주지 않으시면 주장에 따라서 행정행위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답변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속기록, 자, 이런 거예요. 국회 속기록 어디에 의해서 따져보면 이러한 국회의원님의 주장이 있었다, 또는 어떤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법무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렇다. 그런데 이것이 판례에 따르면 이렇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하여 여주시가 어떠한 고민을 했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해당 공직자의 잘못을 따져볼 수 있고요. 그 마지막 책임은 여주시장에게 물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오전에도 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제도 검토의 내용을 따져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잔여 물량이나 가격에 대한 것도 추정에 의하고 또 특정 업체의 주장에 의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말씀하시니 저희는 제도에 따른, 과정에 따른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따라서 제도 위반. 시장님, 네네. 제가 직접 이거는 조달청하고 권익위원회에 알아본 사건인데 네네. 왜 특정 업체가 왜 여기서 자꾸 등장을 합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님 네. 이 내가 두 가지 알아봤는데 두 군데서는 이렇게 해당이 안 된다고 국가계약법 28조 2항에서 여주시에서 적용한 게 안 된다고 하니 두 곳이 시장님,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 두 곳이 어디예요? 조달청하고 권익위원회 조달청과 권익위원회. 거기를 그럼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의원님, 조달청과 권익위원회가 여주시에 다음과 같이 하라라는 권고문이 있다면 그게 한목적성을 띠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조달청과 권익위가 이렇게 하라는 권고문을 아직까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권익위와 조달청이라고 하는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서에서 조달청과 권익위가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왜 하지 않았냐? 원문에서 좀 제시해 주셨다면 지금의 질의답변에서의 논쟁은 없지 않았겠는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여기 말장난으로 온 거 아닙니다. 예? 제가 네. 알아본 거에 대해서 시장님 이걸 부정하시겠냐고 했는데 아니, 그게 잠깐만요. 정황한 설명이 필요 부정이 없습니다. 아니라 됐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시장님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특임이 238만 3,651 루베당을 여주시와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238만 3,651 루베당에서 10%를 해지하는 되는 바람에 여주시에 10억 4,60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고 여주시에 기속시켰습니다. 그럼 10%면 238만 3,651 루베면은 23만 8,351 루베만 피기업에게 수의계약을 줘야지 어째 통째로 준솔톡 92만 3,651 루베와 선별된 16man 9,500 루베 골재를 무상으로 10억 4,600만 원에 헐값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피기업에게 특혜를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헐값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시중가로 보니 이 정도 가격이 된다. 그런데 잔토 물량이 보니까 이만한 물량이야. 그런데 그것을 계약한 10억여 원으로 나눠보니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전제를 둔 두 가지 모두 다 주장이신 겁니다. 사실 확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미 전 시장님 때 계약이 끝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9회차 분의 계약을 완성하는 게 여주시의 행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만하게 회수했다면 전체 계약은 완성된다는 게 저의 답변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10% 자체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가 쟁점의 목적인데 의원님께서는 나머지 물량이 많은데 왜 싸게 줬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에 대한 평가는 또 누가 할 것이며 그 속에서 여러 업체들과의 충돌과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주장과 주장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장과 주장이 맞물리는데 행정행위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주지 않으면 소송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하나가 계속적인 소송에 의한 평가를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소송에 의한 평가에 따라서 여주시가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주시의 행정행위는 모두 다 소송에 의존해야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귀결로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최초의 계약이 지금 마지막에 저희가 원계약에서 뭐가 뒤틀렸느냐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 과정에서 사인 간 다툼이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되셨습니다. 그런 네. 장황한 그런 말 들으려고 여기서 질의 답변하는 거 아닌데 그냥 그 해명 변명 그런 질의를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 특수임무 수의 계약을 줄 때는 원경희 시장은 그래도 헐값에 주더라도 준설, 골재, 입도별, 골재 함유량, 품질 시험을 거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감정가격으로 단가를 적용해서 수의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양진 시장은 품질 시험 결과도 없이 주먹 구구식으로 피업체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 어이없는 가격으로 파격적으로 32만 3,651 루베를 깎아주고 16만 9,500 루베다는 선별될 골재에 대해서는 단 1루베도 계약한 것이 없이 무상으로 수의 계약 준 이유가 시장님은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에 의하여 매각한 물건을 인도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지금 답변이 조금 좀 이게 여러 공직자들이 이게 상당히 2017년부터 정말로 업무를 하고 싶지 않은 업무가 이 골재 업무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시장이 된 이후에 그때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 의원님하고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맡고 싶지 않아도 부탁해서 사실을 업무를 맡기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과정을 의원님이 잘 아시는데 거기에다가 의혹을 계속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사실 여기 올라오면서 물어봤어요. 공직자에게. 의원님께 설명을 해드렸다면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해는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법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수의계약 여부가 적절냐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 원래의 원 문제는 굳이 의원님 말씀에 따져서 그 말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건 전 시장님의 원계약의 문제로 삼으셔야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집 예로 들어보면 집을 얼마 가격에 샀는데 잔금 치를 때 그 내부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유권을 변경시킨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판 사람은 당신도 소유권 변정하니 지금 가격이 올라갔으니 집값을 더 올린다면 이게 적절히 성립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과정을 다시 재조립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것은 법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했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지금 이 본건에 대한 질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이제 좀 의혹이 있으시고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도 좀 더 시간을 내셔서 좀 더 사실관계를 좀 규명하시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실 내용이 좀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답변은 장황한 해명, 변명으로 끝나시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솔직히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시민 대표기관입니다. 시장님이 네. 적당히 그냥 변명, 해명해서 넘어갈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네. 시장님이 거짓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PPT 화면으로 좀 올려주세요. 네, 그러세요. 골재 완제품 그 16만 9,500 루베당을 시장님은 8만 1,593m라고 하셨는데 담당자가 초반에 준 자료도 저한테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PPT 하나 올려주세요. 예. 저기 보시면 맨 밑에서 빨간 걸로 쓴 그 피규어 제품 매출이 8억 4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간 겁니다. 저게 16만 9,500 루베당이 단 1루베당도 여주시하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행방을 찾다 보니까 저걸 찾아냈습니다. 저거가 시장님. 네네. 그게 어떤 문제가라는 얘기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저게 품목이 자,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 항목에 대한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럼 저것이 여주시 행정행위의 어떠한 기준을 어떻게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저 금액 이거 맞습니다. 보세요. 어떤 게 위반했습니까? 네. 무엇을 여주시에서 어떻게? 저거를 네. 그 제대로 했다면 저게 여주시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돈인데 네. 저거를 갖다가 그 피기업한테 무상으로 준 가격이 다시 특수 임무한테로 넘어간 겁니다. 저게. 예? 그래서 지금 저 날짜가 저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날짜를 네. 찾기 위해서 보훈청 단체 담당에 알아보니 여주시로 기속된 날 5월 20일 날 4억이 입금이 됐고 네. 6월 19일 날 5억 2,400만 원 해서 9억 2,400만 원 입금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네, 피기업이 특임으로. 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부가세 8,400만 원 빼면 8억 4천 원입니다.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부가세는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주시와 피기업과 특수임무가 유착 관계가 없었다면 네.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것이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까? 판매에 대한 권한의 문제입니까? 제품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매출은 네?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풍롱이 뭐냐면 왜 아, 특수임한테 저 돈이 제가 들어갔겠습니까? 의원님, 자 모래를 이제 계약해서 우리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기업에서는 관련 물건을 팔면서 회계적인 정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기업의 문제입니다. 그건 기업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아니, 그 기업의 여주시에서 문제에서 그렇게 무상으로 안 줬다면 네. 이 돈이 다시 글로 넘어가 저기 특수 임무한테로 들어갈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제가 기억에 의존해 보면 사실은 이 골재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이내에 될 경우가 아니면 골재로서의 성립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게 그 골재로서의 성립 여부, 행정행위의 범위 내용,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이 골재를 선별하면서 세금을 내거나 다른 기업과 충돌하거나 하는 내용을 지도 감독하는 게 문제란 얘기냐. 저렇게 직접 보시고도 자꾸 거짓말 답변하시는데 그거는 참 시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 의원님 죄송한데요. 그리고 보세요. 다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시간이 없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특수임무와 여주시가 매각 해지에 따른 합의서 보신 적 있습니까? 합의서 해지하면서 합의서 특수임무하고 여주시하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문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 그것도 못 보셨습니까? 이 제가- 부분에 다 부분에서 계약서 제6조에 따라 네. 계약 해지 후 납부한 매각 대금 전액 및 준솔도 잔량은 시장에게 기속되어 특수임무 유공자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해지 후 특임으로부터 9억 2,400만 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네. 시장님 이렇게 반환하면 안 된다는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주시 자산위로 넘어온 것을 네. 특수임무 매각 해지 합의서에 특수임무에게 기속된 준솔토는 반환하지 않는다 합의서가 있었음에도 네. 시장님은 여주시 자산을 헐값 수익계약을 우위에 감액시키고 예상 주고 무상으로 주고 수익 미자격자에게 헐값으로 주고 그리고 특임에게 반환 안 해도 되는 합의서를 어기고 피기업을 통해 특임에게 8억 4천만 원이 되돌아가게 하고 네. 토공 면허도 없는데 농지 복구비까지 약속 계약을 하고 행위 금지 조항 제4조 2항을 빼주면서 피기업은 수익계약 예상으로 받은 것을 13일 만에 29억 8,400만 원의 3배 이익을 남기게 해준 이런 일들이 이양진 시장님식 수익계약이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 띄운 물건 정도는요. 사실 저건 증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 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제도에 따라서 어디가 위반됐다 하면 수사의 대상이 될 정도예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이제 본 저희 답변이 이후에 추가 질의 답변에 제도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숫자로만 되어 있는 문서를 보여주고 그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도와 관련된 문서들은 제도 위법성 여부는 아주 오랫동안 쳐다봐야 될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순간 보자마자 옳으니 그러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저희 그 공직 업무란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위임한 사실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의혹 제기하시는 것이 제도 위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감사의 대상이고 그 이상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답변을 뭐 더 하기가 좀 어렵다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고발에 의해서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수사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수사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갑자기 문건을 주시고 알았느냐 몰랐느냐 얘기하시면 물론 아니 여기에서 다 왜 알아야 되겠지만. 여기는 시정질문 자리입니다. 왜 수사에다 핑계를 대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당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증거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럼 그 증거 제시에 대해서 네. 시장님 생각을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엉뚱한 뭐 지금, 수사 뭐 그런 지금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시한 자료가 수사 내용의 범위에 드는지 여부가 판단이 안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드린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만 9,500 누배당을 8만 몇천 누배당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 증거 좀 한번 올려주세요. PPT 올려주세요. 저기 보시면은 저 빨간 거 위에 16만 9,500만 원 저게 KBS 김기용 기자한테 여주 준솔도 담당관이 보냈던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도 맨 처음에 저거 주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네네. 지금 와서 8만 얼마로 줄이시는데 그렇게 줄이는 게 문제 아니라 8만 몇천 누배당도 단 1누배당도 골재에 대해서 계약 친 게 없습니다. 준솔토만 10억 4,600만 원을 주시었지. 이런 증거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시장님 자꾸 발뺌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수의계약을 이렇게 정당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주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공개 입찰을 하고 감정가를 해서 정당하게 입찰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제가 그러면 그렇게 공개 입찰하고 감정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거 잘못됐다, 이걸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거 잘못됐다 생각 안 하십니까? 자, 생각으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위반, 계약법 5를 위반했다. 그 제도 위반을 한 증거는 본 문서에 따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최종 문서와 지금 문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날짜에 비교하면 동일한 물건이 그 이전에는 가령 100원이었는데 그 이후 문건은 그게 80원으로 됐다. 그런데 동일한 물건이 가격 차이에 대한 변경에 대한 이유가 제도에 없다. 제도를 살펴보니 이것이 임의적 행정이다. 즉 공직자의 제도 위반이다. 이러면 제가 좀 더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근거도 공직자가 제출한 물건이고요. 공직자가 제출한 물건을 기자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과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가 지금 규명이 안 돼 있어요. 시장님, 네. 시장님 답변에 네. 그게 맞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거 PPT 띄워서 보여드린 거고 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 그 답변하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PPT 하나 더 올려주세요. 13일 만에 예? 시장님이 특혜를 준 회사는 돈 10억 4,600만 원 여주에다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19억 4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보세요. 맨 밑에. 저렇게 만드신 게 시장님이십니다. 예? 자, 7일 만에. 의원님, 이것도 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도 위반 무엇입니까? 의원님 말씀이 다 옳다라고 전제를 깔고 제도 그러니까 위반 무엇입니까? 조달청이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다시 권익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는 건 자,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주장이신데
제도 위반 그 조항에 맞지 무엇입니까? 않는 거를 수의계약을 특혜를 7일 만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자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자, 의원님 시장님 할 말이 의원님 있으십니까? 말씀처럼 자 수의계약은 법률에 의한 범위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주장하신 내용이 자 제도 내에 무엇 해당 조건을 다음과 같이 위반했다. 무엇입니까? 이해하기 시장님.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시장님. 네. 지금 제가 묻는 답변은 답변 안 하시고 엉뚱한 질문을 아니, 해서 이걸 덮고 가시려고 합니까? 제가- 됐습니다. 그 답변 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92만 3,650일 루배당에서 32만 3,650일 루배당을 삭감시킨 이유가 농지 복구비 성토제로 사용한 물량이라고 하셨는데 31억 가까이 이 농지 복구비를 준다고 하면서 네. 외부에서 토양을 사다가 거기 있는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하고 해서 이 준설토를 갖다가 농지 복구를 대개 보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속받은 준설토를 네. 32만 3,650일 루배당을 빼주면서 농구 복구비까지 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이 특임한 아니 저기 뭐야 풍농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계약으로부터 돈을 조금 받았다면 특혜가 되겠죠. 근데 계약으로부터 동일하게 이행했는데 어디가 특혜입니까? 제가 이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건 원 계약에 의해서 계속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임자도 시장님, 그 이전에 네. 계약이 네. 7일 만에 옳지 않았던 계약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당한 계약이었습니까? 자,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은 제도 위반 여부만 따져야지 정서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건 사인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사인. 그러니까 개인, 일반 시민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 왜 이게 지금 해가 떴는데 우산 쓰고 다녀 이런 거는 내가 이해가 다 되는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시장님 네. 어떻게 기본적으로 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거를 변명하고 덮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주 재산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서신 시장님인지 네. 아니면은 네. 이렇게 특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거를 인정하면서까지 부정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여기 피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정당하게 줬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죄송한데요. 피기업이 전 누군지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시장님 직인이 지켰는데 몰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업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기업과는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거는 마치 제가 개인 간의 만남이거나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피기업이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의도나 행위가 있다면 최소한 저와의 관련성, 시장과의 관련성, 제도를 위배하면서까지 이익을 준 구체적 내용, 이것에 대하여 공직자들이 이런 건 시장이 재량행위를 벗어나서 위협을 그러니까 굉장히 압력적인 행위를 하게 했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깐만요, 직인할 때 잠깐만요, 의원님. 이거를 예, 검토를 하시고 예. 검토 보고를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의원님 그랬을 때 그렇게 판단력이 없습니까? 이거를 도장을 찍어주게? 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자,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께서 과정의 적합성 여부를 또 판단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내용 자체를 국장님과 부시장님까지 검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가 되면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수많은
공직자들이 공정한 기관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해해 주시는데요. 의원님의 개인의 사견 또는 생각 또는 입장에 의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입장과 생각과 사견을 행정 내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용역이나 계약을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용역에 의해서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이 세워진 것을 정확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됐으며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 과정은 금방 말씀드린 여주시 행정의 합리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점검했다. 따라서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사실은 아닌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듣기에는 시장님, 제가 듣기에는 네. 시장님은 책임이 없다. 뭐 밑에 직원들이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거로 말씀을 하신 거를 좀 이해하고 그 답변 끝내겠습니다. 정말 여주시 재산을 지켜야 될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게 정말 이런 특혜성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생각으로 네. 일을 안 하고 제도에 따라서 그리고 일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분명히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도장 찍었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금까지 이게 잘못된 거를 다 이렇게 PPT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변명만 하고 해명만 하시니 정말 더 이상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걸 듣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하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정말 이 답변 질의 준비를 해왔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로 알고 있고 왜 그렇게 살 때 목적하고 메인 목적하고 그렇게 틀리게 계속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 그런 거를 좀 여러 가지로 밝히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에서 정말 잘 이게 해결이 되고 밝혀지면은 그때 가서는 시장님이 법에 가서 잘못됐을 때는 인정을 하실지 지금 인정 안 하시는 거로 보는데 사람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정말 공개 입장을 내가 왜 하지 않고 이거를 수의계약을 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